통계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죠. 그런데 만약에 아주 저명한 통계학자가 저는 통계를 싫어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데이터의 함정을 피하고 진짜 원인을 찾아내는 법, 그러니까 왜 통계보다 과학이 항상 먼저 와야 하는지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니, 통계학자가 통계를 싫어한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 사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통계는요, 진실을 찾는 목표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강력한 도구를 잘못 사용했을 때 얼마나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게 될 겁니다. 혹시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 이게 무슨 별자리 운세 같네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생일 하나만 가지고 그 사람의 운명을 전부 예측하려는 거랑 똑같아요. 원인과 결과에 대한 깊은 고민, 즉 과학적 이야기 없이 데이터만 보고 결론을 내린다면 그건 미신이지 과학이 아니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아주 오래전에 프톨레마이어스의 천동설이라는 게 있었죠. 이 모델은요, 행성들이 하늘에서 어떻게 움직일지를 정말 소름 돋게 정확하게 예측했어요. 예측만 보면 거의 완벽한 모델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그 근본적인 원인, 즉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가정은 완전히 100% 틀렸다는 걸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측이 기가 막히게 잘 맞는다고 해서 그 원인에 대한 설명까지 맞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부터 정말 흥미로운 통계 미스테리를 하나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만약에 정보 하나를 딱 추가했더니 오히려 진실이 완전히 뒤집힌다면 어떨까요?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니고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유명한 대학원 입학 연구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분석에 정보를 더했는데 오히려 진실에서 멀어진다니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미스터리는 이렇습니다. 먼저 전체 지원자 데이터를 그냥 뭉뚱그려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럭? 여성 지원자에 대한 성차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딱 하나, 지원학과라는 정보만 추가해서 다시 분석을 해봤더니 정말 놀랍게도 그 차별 효과가 그냥 싹 사라져버린 겁니다. 아니, 심지어 어떤 과에서는 오히려 남성 지원자가 역차별을 받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이 말도 안 되는 미스터리를 풀려면요, 우리가 보통 하는 거랑은 좀 반대로 해야 합니다. 엑셀이나 통계 프로그램을 켜기 전에 먼저 펜이랑 종이를 꺼내야 해요. 왜냐고요? 데이터 뒤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먼저 그려봐야 하거든요. 이게 바로 해결의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그리는 도구가 바로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 인과 다이어그램입니다. 이름이 좀 어려워 보이죠? DAG라고도 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원인과 결과를 간단하게 선이랑 화살표로 그려보는 거예요. 아, 이게 저것의 원인일 거야 하는 우리 머릿속의 가설을 눈에 보이게 만드는 거죠. 사실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세상의 인과관계도요, 딱 3가지 기본 패턴으로 다 쪼개볼 수 있어요. 바로 포크, 파이프, 그리고 충돌체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마지막 녀석, 이 충돌체라는 놈이 아주 요물입니다. 우리를 정말 교묘한 함정에 빠뜨리거든요. 자, 그럼 그 위험하다는 충돌체가 도대체 뭔지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보죠. 약속하는데 이 개념 하나만 딱 이해하시면 아까 그 버클리 대학의 미스터리가 정말 거짓말처럼 스르륵 풀릴 겁니다. 자,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레스토랑 이야기입니다. 어떤 레스토랑이 성공하려면 보통 2가지가 중요하죠? 음식의 질, 그리고 가게 위치. 그쵸? 생각해보세요. 음식이 맛도 없고 위치도 구리면 그 가게는 당연히 망하겠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우리는 길을 가다가 망한 레스토랑은 볼 수가 없어요. 오직 살아남은 레스토랑만 보게 되죠. 그럼 이 살아남은 가게들만 쭉 둘러보면 어떤 이상한 패턴이 보일까요? 바로 이거예요. 음식은 진짜 끝내주게 맛있는데 위치는 완전 뜬금없는 곳에 있거나, 반대로 목은 최고인데 음식 맛은 그냥저냥인 곳들이 많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음식도 맛있고 위치도 좋았으면 이미 초대박이 났을 거고, 둘 다 별로였으면 진작에 망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이 결과, 즉 충돌체만 놓고 보면 원래는 아무 상관도 없는 맛과 위치 사이에 마치 하나가 좋으면
다른 하나는 나쁘다는 식의 가짜 연관성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신기하죠? 바로 이거예요. 이제 감이 오시죠? 버클리 입시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여기서 학과별로 데이터를 나눈 행동이 바로 살아남을 레스토랑만 본 것과 똑같은 함정이었던 겁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어떤 학과에 합격하려면 당연히 지원자의 실력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성별은 실력과 원래는 상관이 없어야 하고요. 그런데 어떤 학과들은 들어가기가 엄청나게 어렵고 어떤 과는 상대적으로 쉬워요. 이건 마치 레스토랑의 위치 같은 거죠. 그런데 우연히 여성 지원자들의 실력과 무관하게 유독 입학이 어려운 학과에 더 많이 지원하는 경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합격이라는 결과, 즉 이 충돌체만 놓고 분석을 하니까 마치 맛과 위치가 반비례하는 것처럼 여성이라는 특성과 합격 사이에 부정적인 가짜 관계가 만들어진 겁니다. 통계적으로 차별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 거죠. 사실은 차별이 전혀 없었는데도요. 분석 방법이 만들어낸 착시 현상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하고 머리 아픈 미스터리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대체 뭘까요?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데이터나 통계를 보실 때 평생 기억해야 할 단 하나의 아주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원인을 넣지 않으면 원인을 얻을 수 없다. 과학 철학자 낸시 카트라이트가 한 말인데요. 이게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통계 모델은 정말 똑똑해요. 하지만 걔네들은 왜라는 걸 몰라요. 원인을 보는 눈이 없거든요. 그냥 주어진 숫자들 사이에서 패턴만 기가 막히게 찾아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게 원인일 거야 라는 가설, 즉 이야기를 넣어주지 않으면 통계는 절대로 우리에게 원인에 대한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앞으로 뉴스 기사든 보고서든 어떤 통계적인 주장을 딱 마주했을 때 그냥 그 숫자를 고지곳대로 믿기 전에 잠시 멈춰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좋아, 숫자는 알겠어. 그런데 이 데이터 뒤에 숨어있는 지금 나에게 보여주지 않는 이야기는 대체 뭘까? 라고 말이죠. 바로 그 질문을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은 데이터의 진짜 의미를 꿰뚫어보는 힘을 갖게 되실 겁니다.